부분이 뭐였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할 때 1번씩은 무조건 사용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돼. 지금 이 문제 시간에 대한 정보 충분해 안 충분해? 안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답 동의하지. 충분해. 몇 초라고 안 나와 있어도 충분해. 왜 충분한데? 시간, 경험한 시간이 같다고. 경험한 시간이 같다는 건 경험한 시간 비율이 같다는 거지. 시간 D가 1대1이라는 거지. 근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경험했으니까 아, 곧 너희 그는 경험한 무엇이 같아야 되는구나. 평속이 같아야 되는구나. 평속의 비율이 1대1이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너가 A가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친절하게 1V, 5V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평속 3V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B의 저항 속도는 2V로 기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생각보다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오히려 아침이라서 저 정신이 잘 끼어 있는가. 지금 진짜로 앞에서 봤을 때는 정답률이 제일 높거든. 어제 했던 토요일 팀보다 오히려 여기가 지금 정답률이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머지 성질들을 자세하게 일단 해설을 안 할게. 해설지를 다시 읽어. 해설지를 봐봐. 아니면 뭐 평소처럼 평일에 오시고.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은 안 나오고 월요일 빼고는 나올 생각이거든요. 다음 주도 아니죠. 내일이네요. 7번 정도면 어려운 거 인정. 그래프 해석을 한번 빡세게 해보자. 어이, 여기 두 번째 꺾인 점의 의미가 뭐야? 4t0가 되었을 때 실이 끊겼어. 누가 끊겼어? R이 끊겼어. R만 끊겼냐 하면 아니란 말이야. 이미 앞서 끊긴 애까지 합쳐가지고 총 두 개 실이 다 끊긴 시점이 4t 이후의 사건이야.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잘 되셨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요런 질량 배치 이런 그림을 보자마자 가장 이상적으로는 기계적으로 가속도 얼마라고 대답 나오면 좋다. 하프만 새끼 그 앞 두 명 가속도 얼마? 기계적으로 가속도 얼마라고 대답 나오시면 제일 좋다. 5분의 1이라고 대답이 나와주시면 툭 나와주시면 자판기만이 나와주시면 제일 좋다. 어떻게 한 거냐? 중간 과정 좀 보여달라 하면은 뭐 F는 MA에 넣어봐. 내가 하겠지. 왼쪽에 중력 3mg 하고 오른쪽에 중력 2mg는 지금 서로 뭐 하는데 도와주냐 방해하냐? 서로 방해를 하니까 R자임이 얼마로 계산이 되겠어? F는 MA에서 F R자임 자리가 뭐로 계산되겠어? mg로 계산이 되는데 저 R자임 mg를 경험하는 집단의 질량 얼마니까? 따라서 가속도가 5분의 1로 나와 한다는 대단히 당연하고 논리적인 귀결이죠. 그러면 이 구간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인지 지금 보고 있는 게 VT 그래프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저 주황색에 해당하는 기울기 크기가 5분의 1g라는 소리지. 그럼 순차적으로 그 다음 스텝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건데 앞 구간 기울기가 비율상 몇 대 몇인지를 추측이 아니지 그냥 관찰을 할 수 있잖아. 앞구간 뒷구간 기울기 크기 비율 몇 대 몇이야? 2대1 아니야 2대1. 뒷구간에 내가 5분의 1G RJ 기울기인 거를 알아냈으니까 앞구간이 자동으로 얼마로 산출된다고? 5분의 2G로 산출이 돼야 돼. 그런데 보시면 5분의 2G 가속도를 띄고 있는 2에서 4 동안의 구간은 실이 P만 끊기고 R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 질량은 들어가 있는 D 질량이 오른쪽에 아직 합류를 해 있는 상태겠죠. 맞나요? 그러면 봐봐요. 요 그림에서는 가속도가 5분의 2G가 떠야 된다는 건 지금 확인을 했어 이미. 방향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일까 왼쪽으로 가는 방향일까? 오른쪽 일 거야가 아니고 오른쪽이야. 왜 확신할 수 있어? 여기 막말로 질량이 1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왼쪽이 여전히 이길 수도 있잖아. 너는 무슨 뭘 근거로 확신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뭐라고 할까? 그래프를 봐라 이 새끼야 라고 그래 하겠지. 기울기의 방향이 어떻게 됐으니까 기울기의 구호가 앞뒤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변동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P하고 R 다 끊겼을 때 이것만 남았을 때는 당연히 왼쪽이 이겨야 되는 게 확실하니까
노란 주황색에 해당하는 가속도 방향이 왼쪽인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따라서 그거에 반대되는 부호인 5분의 2g의 방향은 오른쪽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역시 확정을 해도 괜찮죠? 그러면 이제 또 뭐 하시면 돼요? F는 MA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항상 제가 참여 질량, 잉여 질량 얘기하면서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요 정도는 그냥 계산 절차를 좀 밟아주셔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중력은 D 더하기 2m 질량만큼 해당하는 중력일 건데 그게 반대쪽에 3m의 방해를 받았으니까 R자m에 해당하는 중력은 D 빼기 M D-1m에 해당하는 중력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 중력에 의해서 집단 질량이 D 더하기 5m이 가속도 얼마인지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였다고? 5분의 2g였다고. 그러면 G 약분할 거 약분하고 개수 넘기고 해서 바로 풀고 해서 T 값이 계산이 되겠지. 계산은 직접 하시고 어차피 해서 써야 있으니까 그래서 T 값이 얼마 나오면 된다. D 값이 얼마 나오면 된다. 그런데 이 T0에서 실P가 처음으로 끊겼단 말이야. 그럼 그 앞구간은 아예 지금 속도값이 얼마로 찍혀있어? 얼마로 기록돼있어? 0으로 돼있어. 저게 무슨 의미야? 저 순간 실이 아예 안 끊겼다. 실이 하나라도 끊기기 전에는 양쪽 질량이 서로 뭘 이루고 있었다?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왼쪽의 전체 질량이 지금 얼마인지 나왔잖아. 7m이니까 오른쪽도 얼마여야지 균형이 맞는 거야? 7m여야 균형, 전체 질량이 7m이니까 C 질량이 4m이어야 균형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C와 D의 질량합이 9m입니다. 어차피 속내설을 드렸으니까 받아 쓰는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플로우를 따라가는 것에 큰 비중을 두십시다. 니은에 자 OT0에서의 속도값을 1그래 그래프상에서 어디 찾으시면 됩니까? 야! OT0라는 건 시간상으로는 누구 사이 중점일 거니까 4와 6 사이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값도 어디에 중점을 읽어주면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읽어주면 되는데 2V0랑 1V0에 중점을 읽어주면 되겠지. 얼마야 그래서? 2분의 3V0겠지. 2분의 3이 없잖아 이 새끼야. 이제 저거를 양식을 변경만 해주면 될 거야. 뭐를 가지고 변경할래? 뭘 도구로 써서 변경을 하면 될까? 1번식이요. 뭐 나름대로 1번식이라고 대답을 하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냥 그래 기울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왕에 그래프를 쬐으니까. 저 앞구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기울기가 5분의 2라는 거 아니야? 기울기라는 건 당신들이 항상 이제 거의 공장에서 찍어낸 이 식으로 이미 다들 합의를 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답안이 있거든. 뭐분의 뭐라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그러니까 x 증가량이 2t0고 y 증가량이 2v0니까 t0분의 v0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이 5분의 2g라는 걸 지금 밝혀낸 거죠. 따라서 v0는 5분의 2 gt0가 될 거고 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뭐였냐면 2분의 3 gt0, 2분의 3 v0였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답안은 gt0 양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5분의 3으로 나와주면 된다는 거네요. 알았죠? 인생을 영리하게,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자. 이것에서 지금 비교하라는 건 Q에서 걸리고 있는 장력인데 그 장력을 10.1T0와 3T0를 나눠서 비교를 해보래. 맞지? 1T0에서 장력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돼. 이 시점에 작용하는 장력값을 T1이라고 편의상 표현을 해볼게. 왼쪽에 매달린 전량이 총 얼마야? 3m이 있어. 그 밑에 누구 있어? 4m이 있어. 둘 중에 하나도 끊긴 게 없어. 그러면 그대로 아래 방향으로 발생해야 되는 중력값이 무조건 얼마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야 돼? 7mg가 기록돼 있어야 하고 T0일 때는 어떤 물체도 움직이지 않는 완벽한 평형 상태였기 때문에 즉 T1이라는 장력이 그대로 값이 얼마로 기록이 돼주셔야 합니까? 그대로 7mg로 기록이 돼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림을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그려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3t제로가 됐을 때 실이 끊겼어. 어떤 실이 끊겼어? 이 3m과 4m을 중간에 이어주던 실이 끊기고, 그러면 실 Q는 그대로 있으니까 위쪽으로 작용한 이때 이 시점의 장력값을 편의상 T2라고 잡아봤을 때 4m이 날아갔든 날아가지 않았든 3m은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 3m의 중력값을 위쪽과 밑으로 발생시키고 있어야 하잖아. 또 뭐 할 거야? 또 똑같은 레퍼토리 팔아먹고 있겠다 이거야. 뭐 할 거라? F는 MA로 표현을 하겠다 이거야. 위쪽으로 가는 힘과 밑으로 가는 힘을 서로 빼주면, 연산을 해주면 요만큼의 할점이 발생을 할 거야. 그지? 아까 우리는 다 확인하고 들어갔어. 3t제로는 이때잖아, 이때. 3t제로일 때 발생하는 가속도는 5분의 2g였다고. 어느 방향이었죠, 저거?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었죠. 물체 A가 있는 위치에서는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었죠. 위쪽으로 가는 방향. 그 위쪽으로 가는 방향의 가속도 값을 5분의 2g인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쓴다. 질량과 가속도를 꼭 확인하는 거야. A 질량 얼마야? 3m이고 그거에서 운동하는 가속도 값이 얼마인 걸 이미 알고 있어. 5분의 2g인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T2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T2 값이 계산은 직접 머릿속으로 항상 때려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장력은 5분의 21이 나오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3배가 아니네.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 그래서 답이 1번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돼요. 알았어요. 자꾸 리모컨의 존재를 깜빡하네. 8번은 풀풀이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R자임 10N인데 가속도가 5가 되려면 물체 질량은 몇 킬로그램? 2kg. 7N R자임이 2m/s 제곱에 가속도를 발생시키려면 집단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어야 돼? 합쳐서 3.5여야 되지. 그러니까 A가 2인 것 같고 확인했으니까 B가 얼마야? 1.5kg이야. 늘 하던 그 방식, 그 짓거리 하겠지. 나는 질량비가 따라서 몇 대 몇이구나. 질량비가 4대3이니까 전체 7N의 R자임을 저 두 집단! 본인들 질량비 따라서 몇 뉴턴으로 논아 먹었겠다. 4뉴턴, 3뉴턴으로 논아 먹었겠다. 다 풀긴 않을 거고. 그래서 D가 맞다. A가 B로부터 받는 힘이나 B가 A로부터 받는 힘이나 같아야 된다고. 그게 무슨 원리 원칙이야? 작용 반작용 원칙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8번은 제 생각에는 맞췄어야 되지 않나 싶은 문항이기는 합니다. 약간 7번에 곁들이는 식으로 해봤고, 자,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9번 괜찮은 문항인 것 같다. 9번 훈련이 잘 된 사람 애들에게는 이 문제 돌파하는데 시간 몇 초 정도면 초단위 맞다. 몇 초로 충분했으니까 내 생각엔 한 30초면 30초? 20초? 30초? 20초 무심하고 30초. 어이, 가그림 보자마자 이제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술의 질량, 수평면에 올라가 있는 질량이 1kg야. 추의 질량이 1kg야. 그러면 이때 가속도 얼마야? 2분의 1g라는 대답이 바로 기계적으로 나와주셔야 돼. 자판기로 틱 누르는 것 마냥. F는 MA를 집어넣어 보셔도 되고, 제가 보통 즐겨 쓰는 표현에 따르면 오른쪽 수평면 질량, 절벽 질량 이럴 때 이제 가속도가 얼마로 튀어나온다고? R자임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 참여 질량 여기선 M이야. 참여 질량에 대한 뭐의 비율? 잉여 질량을 갖다가 합친 전체 질량의 비율을 계산을 해주면 자판기 마냥 틱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저 운동 가속도가. 그게 2분의 1g라는 가속도가 A하고 B 그래프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야? 문제 조건이. A에 해당했었다 이거지. 그러면 실험 B는 가속도 크기가 그거에 딱 정확히 얼마니까? 절반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바는 곧 뭐가 됐다는 소리야?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박스 3개 중에서 운동 가속도 4분의 1g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만족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아라, 찾아보아라, 뭐 이런 미션이 되고 있는 거지. 기억.
절벽에 매달아놓은 추질량은 1kg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서 원래 수레 질량은 1kg이었는데 거기에다가 3kg의 물체를 뭔가를 더 얹었어. 그럼 이쪽 질량이 4kg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평면 올라간 질량과 절벽에 매달린 질량의 비율을 바로 읽어주시면서 가속도 B가 가속도가 몇 분의 몇 G로 바로 틱하고 나와주시면 좋다. 앞으로는 5분의 1G다라고 틱하고 나와주시면 좋다. 니은은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써주시면 됩니까? 절벽에 매달아놓은 질량을 1에서 2로 바꿨대요. 수레에 얼마를 올리래요? 5kg를 얹으래. 많이 올렸네. 그러니까 이 경우 가속도 값은 몇 분의 몇 G야? 8분의 그쵸 2G죠. 사전적으로 원래는 약분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던 그 비율 4분의 1G가 발생을 하게 됐으니까 선지 기억은 아닌다. 틀렸다. 선지 이유는 맞다. 솔직히 선지 디귿은 근데 기능적으로 좀 별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왜 넣었는지 약간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문항인 것 같아요. 디귿은 빠져도 되는데 굉장히 치사하게 지금 뭘 안 알려줬냐면 디귿에서는 추에다가 뭐 질량을 더 얹을 건데 그 얹는 질량의 값이 얼마인지를 안 알려주고 되게 생뚱맞게 추는 알려줬고 되게 생뚱맞게 여기서 발생하는 장력값이 얼마라는 걸 줬어. 2분의 35N이라는 걸 줬어. 문제풀이가 스스로 다 완결히 설명 안 된다 할지라도 장력은 무슨 성능이 있다, 무슨 성질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나와야 돼. 양방향성이 있다. 한도 저기 제 입에서 노이로제 마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이 경우에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러면 3kg짜리 추의 R자임은 얼마라고 바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밑으로 30과 방해하는 2분의 35가 있으니까 37이 2분의 35의 방해를 극복해서 2분의 25N이라는 R자임을 발생시켰겠죠.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 그래서 이 2분의 25라는 R자임을 가지고서 운동하는 추의 질량이 3kg다.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여기에 뭐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야. 4분의 1 G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잖아. 야 근데 지금 여기는 G고 저기는 G가 없으니까 저렇게 비교하면 지금 좀 양식이 안 맞지. 안 맞으니까 한번 숫자로 바꿔볼게. G가 어차피 10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5 즉 2분의 5m/s 제곱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질문이랑 같은 건데 들어가서 연산하면은 왼쪽 위에 있는 2분의 25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잖아.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고. (10번) 11번은 제가 일단은 해설지의 의도만 이들이 해설지를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12번이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문항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췄다 해도 근데 솔직히 이건 나도 좀 할 말 없긴 한데 정작 해설지에는 나도 숫자 좀 지저분하게 써놓고서 나중에 다 쓰고 나서야 이제 보여가지고 아 이거 근데 그냥 쉽게 자연스러워 틱틱 끝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번듯이 아니고 나중에 들었거든. 해설지 풀이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버전이 더 좋을 거니까 그 버전도 니네는 그 버전으로 체화를 해보셔 봐봐요.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하고 새롭게 보시게 된 뉴페이스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분들 한 3분 정도 보면서 다 이제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앞쪽에 봐야 될 것도 많고 서로 확인을 해야 될 것도 많을 거잖아. 확인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사람들이 아직도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 단위가 가지는 중요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저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단위가 가르쳐주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 유효하거든. 그리고 알았어.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그래프의 세로축이 뉴턴 단위고 가로축이 세컨드 단위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밑넓이 어떤 도형이 만들어내는 특정 구간에서의 밑넓이를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잖아. 밑넓이라는 건 어차피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가로랑 세로를 곱한 거라고. 근데 가로 수학이 아니고 물리니까 가로도 가로 나름대로 지금 뭐가 있어? 단위가 있어. 세컨드라고. 세로도 세로라고 단위가 있어. 뉴턴이라고.
뉴턴이랑 세컨드를 곱하면 그럼 뭔데 임마? 누구 단위가 나온다는 건데? 가속도? 충격량 단위가 나오죠. 충격량. 뉴턴 세컨드 단위를 조합한 물리량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충격량밖에 없었거든요. 충격량. 근데 충격량의 본질은 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것도 지금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변화량이니까 항상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가지고 정의가 될 건데 나중 운동량 P에다가 처음 운동량 빼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물체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전제를 깔아줬어. 정지라고 전제를 깔아줬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그럼 등식을 좀 샤프하게 다듬어 보면 뭐라는 거야? 충격량이 곧 운동량이라는 소리야. 맞나? 운동량 공식 이 자리에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시면 그건 진짜 안 돼. 이건 수식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단순히 두 개 하면 그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골조를 짜보면 저 그래프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민너비 값은 뭐랑 같다? 저 물체의 질량과 극시점 속도의 곱과 같다는 소리지. 어차피 근데 물체 질량이 일정하잖아. 난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저 물체 질량이 뭐인지 몇이었는지 5kg이라는 것도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어차피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본다 칩시다. 익숙해지면 니네도 이런 풀이 과정이 아마 필요 없을 거야. 돌아간다고 느끼실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돼. 어차피 똑같은 질량, 어차피 바뀌지 않는 질량이라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분모 분자에 한 개씩 끼워 넣어보자고. 그지? 근데 아까 우리는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MV2는 뭔 소린데? MV2는 V2라는 게 발생한 시점이 7.5초라고 문제에서 찍어줬으니까 이때 발생한 저 그래프가 저 7.5초까지 발생시킨 이렇게 생긴 오각형인지 뭐 사각형인지 이 그래프의 민너비 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비율상에서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V1이라는 시간, 속도는 시간 몇 초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설정을 해줬으니까 그것보다 3분의 1 더 짧은 2.5초에서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해줬으니까 지정을 해줬으니까 2.5초까지 발생한 저 그래프상의 민너비인 저 조그만 사이즈만큼의 직각 삼각형을 면적을 구해주면 될 거란 말이야. 구해서 나눠주면 될 거야. 내가 지금 표현에 좀 실수를 또 하고 있네. 구하면 안 돼. 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만 따면 돼. 그지? 비율만 따면 돼. 비율만 따면 돼. 비율만 어떻게 따는데? 자, 여기 조그만 삼각형 면적을 비율상 3이라고 1이라고 잡자. 제가 그래프를 쓸 땐 쓴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기왕에 그래프를 쓴다면 도구가 그래프가 되든 관계식이 되든 어쨌거나 집착해야 되는 대상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 했다. 비율로 잡아야 된다고. 앞쪽에 저 보라색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그만 면적의 넓이가 비율상 1이라면 뒤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테두리 쳐드린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비율상 얼마야 된다는 거야?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야 7.5까지 끊으면은 조각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 조각의 크기도 3이잖아. 맞나? 그러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밑에 거 1이요. 위에 거 얼마요? 7이요. 그래서 비율이 1분의 7. 감사합니다. 앞쪽은 좀 쉽게, 뒤쪽은 제법 제법은 아니고 그렇죠. 괜찮게 14번, 5번 정도면 약간 이 학교의 이름값에 걸맞는 문제가 살짝 나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는데 말입니다. 해설지랑 같이 보세요. 해설지에 정확히 몇 번째 페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몇 번째 페이지죠? 해설지에 두 번째 페이지가 상으로는 네 번째 쪽이네요.
네 번째 쪽 밑에 번호가 다 1이라서 좀 보기 힘드실 건데 봐봐 그 해설지에 쓰여져 있는 대로의 사실 변수 세팅을 미지수 세팅을 할 줄만 알면 사실은 조금 쉽게 풀리는다고 난 생각해. 운동량 비율이 1대2로 가르쳐 줬는데 질량 비율이 지금 3대2란 말이야. 그냥 수학, 물리 이런 과목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매너에 따라서 한번 과감하게 여기 미지수를 V라고 잡아보고 원래 속도를 A가 지표면 근처에서 지면상에서 기록하게 되는 속도값을 그냥 한번 편의상 1V로 잡아봤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A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하나 있다. A에서 뽑을 수 있는 수식이 하나 있다. 운동량 1P는 나의 설정상으로는 얼마와 똑같다. 3nV와 같아야 한다. 오른쪽은 그런데 그 운동량이 더블이 되어 있으므로 2배가 되어 있으므로 운동량 6nV가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6nV를 기록하셔야 되는 물체의 질량이 2m이므로 속도가 얼마로 출발을 하는 물체임을 알 수 있다. 3V로 출발하는 물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라는 한글 표현을 수식으로 대체를 하면 스프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 변현되는 델타 K와 델타 P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서로 합산하였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와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이게 합산했을 때 0으로 나와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중간 과정을 잠깐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곧 뭐하고 같아야 된다는 수식에 도달을 하시면 된다. 이주의 높이 변화량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시면 된다. 지구라는 공간이, 지구라는 행성이 어느 날 갑자기 운석에 맞아서 절단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어차피 G값은 뭐 할 것이다? 인정할 거다. 항상 써먹는 그 패턴 또 익숙한 그 레퍼토리. 그러면 쟤는 또 저 등식을 뭐의 구조로 볼 것 같다? 또 비례식의 구조로 볼 것 같다. 귀찮으니까 그냥 데이터 빼고 적을게. 그래서 V제곱이 뭐랑 비례한다? 높이 변화량이랑 비례한다 라는 것이 저 비례식이 에너지 보존 문제를 풀이할 때 에너지 보존 단원에서 언제나 쓰이는 공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급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맺어지는 약속 A는 최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최고점의 높이가 어디까지래? 얼만큼 올라가면 최고점이래. 근데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줬네. 귀찮게. 저 시점에서 나는 또 하나의 약속을 더 맺을 수가 있다는 소리야. 즉 물체 A의 운동으로 보았을 때 무엇과 무엇이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매우 유용한 어떤 하나의 성질, 하나의 에센스. V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의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얼마에 비례한다? 높이 대문자 1H에 비례한다라는 매우 쓸데많은 수식을, 관계식을, 비례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질문을 바꿔서 B의 최고점은 어디까지인가? 야 B의 최고점 어디까지여야 돼? 맞는 말 하시면 좀 구워줄게. 어차피 요일 끝나지만 9H지 그지?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뭐라 그러죠? 가나추라고 그러나요? 네. 그리고 지금 사재기 해놓은 사람들이 이제 가격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A의 운동을 잠깐 쟤만 따로 떼서 봅시다. A는 출발할 당시 속도 V이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높이 H까지 올라갈 예정이야.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얼마겠어? 0이겠지. 물어보는 질문 14번에서 처음 물어본 질문은 지금 뭐냐면 얘가 높이 어디를 지날 때의 상태를 물어봤어. 전체 G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 높이 기준으로 딱 절반 올라갔을 때의 운동량이 얼마로 기록이 돼야 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 맞나? 슬슬 니네가 나하고 점점 관점에 관해서 동기화가 점점 진짜로 돼주시고 있다면 일단 저 사람은 저 속도 중간 속도는 어차피 모르는 상태에서 초기 속도와 최종 속도, 나중 속도를 알고 있는데 어디를 굉장히 주목할 것이라는 걸 조금 체감을 하시면 좋다.
속도 0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막말로 그게 초기 속도 아니어도 괜찮다. 어? 초기 속도든 끝 속도든 아무튼 양 끝 지점 중에 하나만 속도가 0이어도 괜찮다고. 몇 번씩 쓰기에 2번씩 쓰시기에 괜찮다고. 2번씩을 써도 되고 뭐 3번씩을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지점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의 속도를 x라고 놔봐. 그러면 지금 선을 두 개 그을게. 1번이랑 2번으로 그으면 2번에서 뽑을 수 있는 3번식의 관계식이 뭐야? 3번에 대한 관계식. 3번 모르는 건 아니겠고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적을게. 거리가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한번 써보겠다 이거거든. 그리고 지금 있잖아. 이제 훈련이 점점 이상적으로 되고 계신 분들은 쟤 저렇게 왜 돌아가고 있지라고 사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적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 구간에 다 잡았을 때는 높이 대문자 h와 AV 제곱이 비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1번만큼의 딱 절반만큼의 길이를 잡았을 때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좌변 비율이 2분의 1을 때려 맞았어. 아! 누구도 따라서 2분의 1을 때려 맞아야 돼. 얘도 2분의 1 비율을 때려 맞아야 돼. 인간의 속도 제곱값도 2분의 1을 때려 맞아야 돼. 제곱해서 2분의 1v 제곱이 나온다는 건 제곱하기 전에는 얼마였다는 건데? 야! 제곱해서 2분의 v 제곱이라는 건 제곱 전에는 얼마였다는 건데? 그래 사실 x도 지금 필요 없지. x고 뭐고 필요가 없지. 그냥 뭐 저런 구조가 보이기만 하면 어련히 서 높이 절반의 구간 지날 때는 이 속도 얼마겠다? 루트 2분의 v겠지 그래. 맞나? 그러면 정리하면 A는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중간에? 야! 바뀌어 안 바뀌어?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활기차게 대답 좀 해봐. 질량이 안 바뀌어. 질량은 안 바뀌었는데 속도가 줄었어. 얼마의 비율로 줄었어? 루트 2분의 1로 줄었어. 그럼 운동량이 몇 분의 1로 줄어야 돼? 저 속도 비율 그대로 줄어야 돼. 그 말 되게 당연한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근데 14번에 비해서 15번은 좀 신경을 한층 더 쓴 느낌이랄까요. 아주 근데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운동량, 충격량, 단독 소재로 뽑아낼 수 있는 난이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거를 에너지 보존하고 잘 엮어서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면에 그대로 할게요. 어차피 그림이 이어지니까. 해설지랑 같이 인물했다. 지면상에서의 초기 속도가 1대3 비율이다. 그러면 그 정보가 바로 이어서 사실 어디로 재생산되면 되게 좋게 시간 비율 몇 대 몇이어야 돼. A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점까지의 시간과 B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점까지의 시간은 그 시간 비율도 1대3이어야 돼. 가속도가 양쪽이 경험하는 가속도가 뭐할 거니까 가속도가 같을 거니까. 아까 여기서 B를 사례로 들었어야 되는데 A를 넣었는데 뭐 어차피 질량이 안 변한다는 건 똑같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15번 문제에서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는 A가 어디에 도달할 때 A가 자신의 최고점까지 도달을 할 때 A가 본인의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즉 시간 얼마가 경과했을 때 1t가 경과했을 때 그러면 아직도 B는 얼마의 여행 시간이 더 남아있어? 아직도 갈 나기 2t가 더 남아있어. 그러면 그 이후로 2t를 더 진행했을 경우에 B가 지 혼자 단독으로 경험하는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인가를 찾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차피 여기서도 개입하는 힘은 보존력밖에 없기 때문에 비보존력밖에 없기 때문에 보존력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K의 변화량이라는 건 곧 뭐랑 같은 거겠어요. 어차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고 바로 이어서 전환시켜서 풀이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지금 찾으라는 건 뭐냐? 어차피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안 그래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양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 이 새끼 질량은 알고 있다고. 질량은 알고 있고 충력 가속도 어차피 G일 거니까 알고 싶은 건
그러면 너는 2t 동안 높이가 얼만큼 더 올라가는데 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거는 지금 스토리 이해됐지? 이제 저 흰색이 그래서 겹쳐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로 떼서 얘도. 전체 주어진 주행 시간은 3t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원래 3v였던 속도가 시간이 얼마로 감소함에 따라서 2t, 1t 0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고지고대로 그 비율 그대로 등가직을 하면서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줄어들겠죠? 맞죠? 내가 이 운동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들 가운데 대단히 지금 유효하고 쓸데 있는 거 주황색으로 대차게 쫙 그려드린 저 거리는 저 길이값은 비율상 얼마짜리야? 비율상 9짜리여야 돼. 왜냐하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봐봐. 시간이 1t만큼 흘렀을 때의 상태가 바로 이거잖아. 시간이 전체 상태 중에 개 중에 1t까지밖에 안 흘렀으면 아직 이만큼 2t가 남아있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높이에서 공중에서 속도 2v에 도달했을 때가 시간 2t일 때 B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러면 파란색으로 지금 보라색으로 지금 그려드린 저 길이값은 비율상 얼마짜리여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비율상 보라색에 해당하는 길이값은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4에 해당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비율상 9에 해당하는 게 애초에 뭐냐면 9h였거든. 그러니까 비율상 4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4h겠지. 따라서 너가 앞으로 2t만큼 더 진행될 때 네가 앞으로 2t만큼 더 올라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높이 증가량은 4h만큼일 거다. 그러면 따라서 질량 얼마짜리가 2m 다리가 중력 가속도 g를 경험을 하면서 높이 얼마를 더 상승하였기 때문에 4h만큼을 더 추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경험하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변동량으로 8mgh로 결착을 낼 수가 있을 거다. 맞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지? 그래서 답이 2번이다. 혹시 이제 슬슬 실정 쉬면 되는 적절한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한데 16번 틀린 사람 반성. 16번은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사람도 어차피 다 뭐 안 읽은 거냐면 마찰력 안 읽고 푼 거거든. 알짜리 계산할 때 마찰력 안 뺀 거라고. 그거 말고 지적할 거 없거든. 그래서 잠깐 17번은 KPS라는 그 표기법을 뭐 완전히 공감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좋은 거 놔둬놓고 좋은 거 배워 좋은 거 들어놓고 왜 안 쓰고 있냐. 뭐 속도 3V에 해당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를 9K라고 잡자. 근데 스프링을 압축하면서 점점 뭐가 되는데 3V가 2V고 2V가 1V가 되면서 점점 감속이 되고 있는 경우를 나한테 제안을 해주고 있잖아. 야, 했던 말 또 해야 돼. 항상 팔아먹고 레퍼토리 그냥 형태만 바꿔서 계속 팔아먹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한성역이니까 당연히 보존역이야, 비보존역이야. 보존역이라는 말을 또 하겠지. 쟤는 보존역이야. 한성역이니까 보존역이고 보존역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지켜져야 돼. 그러면 원래 장전이 되어 있었던 값을 어차피 지금 높이 변화량 없이 수평면을 지나고 있으니까 내가 검토해야 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개밖에 없는 건데 보존이 지켜진다는 건 어느 지점에서든 두 값의 총합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거든. 야, 원래 장전된 에너지는 뭔데? 스프링에 닿기 전에는 전부 다 에너지가 저 9K라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으니까 원래 에너지 배치는 요거였다고. 그러니까 지켜줘야 된다는 총량은 얼마인 거야? 9K가 지켜져야 돼. 그게 속도가 3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9K였으니까 2V, 1V로 감속이 되면서 점점 뭐로 깎인다는 거야? 4K 됐다가 1K 됐다가 바뀐다는 거야. 근데 항상 뭐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지금 계속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 총합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저것이 말이 되려면 9에서 4, 5 깎인 거 어디 갔냐? 그거 스프링에 들어갔다. 9에서 1, 8 깎인 거 어디 갔냐? 스프링에 들어갔다. 그래서 비율이 몇 대 몇이다. 그래서 비율이 5대 8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19번은 근데 17번을 푼 김에 그냥 곁들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하는 건데 탄성력이 보존력이랬어. 실험 19번은 자유낙하라는 워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거든. 누가 개입하는 운동이야? 중력이 개입하는 운동이고 탄성력보다 오히려 더 대표적인 보존력이 뭐야? 중력이거든. 당연히 저것도 저 씬에 저 장면의 모든 장소에서 A, B, C, D 모든 지점에서 싹 다 뭐가 지켜져야 돼? 에너지 총합이 유지된다가 지켜져야 돼.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로 스프링이 없잖아. 스프링이 없으니까 뭐랑 뭐를 검토하면 돼?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검토하면 돼. 원래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출발을 했었으니까 최고점에서 3H에 놓여 있었을 때 에너지는 K 값은 0이요. 동시에 P 값은 3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3P가 장전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총합이 얼마인 것으로 바로 세팅이 가능하다. 3P인 걸로 바로 세팅이 가능하고 3P라는 총합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값으로 구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 문정보에 있는 표본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분들한테는 약간 거둬주는 느낌의 문제였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끊어줬거든 사실. 높이 3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분량이 3P, 2H에 해당하는 분량이 2P, 1P, 제로. 아 그러면 1 깎였다 어디 갔냐? 운동으로 갔다. 2 깎였다 어디 갔냐? 운동으로 갔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명확하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의 2배냐? 맞네. 운동 에너지 증가량 물어봤잖아. A에서 B까지는 얼마야? 플러스 1P. B에서 C까지도 얼마야? 플러스 1P. 같네. 그리고 A에서 B까지 중력이 한 일과 B에서 C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같냐. 중력 포텐셜이라는 용어가 근데 이제 니네한테서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다 니네 교과서에는 위치 에너지로 나올 건데 그게 그 말이야. 뭐 아무튼 B에서 C까지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P만큼 줄었지. 근데 A에서 B까지 중력이 한 일도 얼마였어? A에서 B까지 중력이 한 일도 그렇죠. P만큼 깎았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맞는 대답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차트를 쓰세요. 표를 쓰세요. 이 당시 시험을 치렀던 이 학교 재학생들이 얼마나 물리라는 과목에 대한 트레이닝이 훌륭하게 되어서 해외 시험에 응시를 했는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컨셉의 시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라이트는 20번인 건 확실하고요. 만약에 앞구간 찍었어? 잘했어. 찍어서 맞추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앞구간의 19문제는 너희들 수준에서는 좀 너희들 기준에서는 조금 소프트했지.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살짝 좀 매운맛 한번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었을지 아니면 연도가 2021년이니까 코로나 겹친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신입생들의 그때의 수준, 신입생들은 아니겠죠. 그때의 이제 운정고 2학년 애들의 그때 당시의 수준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도 어려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컨셉의 시험 구성이었든지 간에 20번은 그냥 어렵습니다. 존나 어렵습니다. 존나 어렵고 개인적으로 매우 예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을 엄청 오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성의를 그래서 들여서 한번 해볼 건데 잘 들어봐봐. 유형의 이름이 이런 거에 무슨 유형이라 하냐면 탄성력 변이 그래프 유형이라 그래. 그딴 유형이 어딨냐? 니 지금 특별히 유형의 명칭을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냥 읽은 것 뿐이잖아 이 새끼야. 맞아. 근데 어쩌라고 그게 맞는데. 탄성력 변이 그래프 유형인데 학교 시험에 안 나오게 그냥 빌어라. 물론 지금 대응 방법은 바로 가르쳐는 드리겠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풀이가 가능할 거라고 난 생각을 안 한다. 그만큼 어렵다. 발상이 어렵다는 거는 그 발상을 내가 해결해 주면서 해설을 할 때는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쉬운데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착각하지만 이거 현장에서 봐주시면 존나 어려워. 일단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당신들이 지금 다 앉아 있으시면서 그거는 기본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있으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해야 되는데 탄성력 공식을 지금 모르는 상태가 좀 곤란해요. 탄성력 공식이 뭔데?
그쵸. 마이너스가 원래 사전적으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 계산에 영향 안 미치니까 그냥 KX 놓고만 쓸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세로축에 들어간 내용물이 뭐라는 거야? KX가 들어가고 가로축에는 변이가 X니까 그대로 X를 써주면 돼. 세로축이 KX고 가로축이 X가 아닌 소리야. 세로축이 KX고 가로축이 X인 그래프는 기울기가 뭐라고 읽으시면 되는 그래프인 건데 기울기가 K인 직선의 그래프라고 읽으면 되는 함수인 거야. K 한국어로 읽을 줄 알지? K가 뭐야? 용수철 상수야. 용수철 평형상수, 탄성계수 뭐 그거 말하는 거니까 용수철 상수를 A하고 B에서 대소 비교를 해보라라는 거는 이 기울기 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A 그래프의 기울기와 이렇게 그려지는 B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은가 아닌가를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라는 소리랑 같은 소리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거기까지는 됐죠. 탄성력, 변이 이게 사람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한다기보단 제대로 독해만 해냈을 때 대단히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부분이 근데 어디가 있냐면 어디가 있냐면 야 내가 한번 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값을 임의의 길이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어차피 지금 세로축에 들어갈 내용물이 kx라고 애초에 전제를 깔고 시작했으니까 세로값 세로의 이 높이 값이 그대로 얼마가 되는데 맞지? 그럼 밑넓이 얼마야? 근데 삼각형이니까 kx 제곱이 2분의 1이지. 어디서 많이 봤던 놈이 나왔어. 저게 뭐야? 저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실제 의미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어디에 밑넓이랑 같은 거다? 탄성력 그래프의 밑넓이랑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뭐 어려운 건데 잘 이해하시는. 근데 좋다. 배경식 그래 좋은 거 가르쳐줬네. 좋은 거 알려줬네. 어쩌라고? 저거를 그래서 그걸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제 지금 이거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다라는 조건은 위에 그림 밑에 그림에서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물체가 용수철에 접촉하기 전에 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달고 들어오는 장전하고 넘어오는 에너지는 둘 다 같은 크기일 거라는 거야. 굳이 K라고 안 적어도 돼. S라고 적든 뭐라고 적든 어쨌거나 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위에 물체 밑에 물체 둘 다 똑같은 값이 장전되어서 스프링과 이제 접촉을 시작할 거야. 스프링과의 접촉을 시작할 거야. 맞지? 그러면 생각을 잠깐 해봐. XA랑 XB는 지금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대 압축거리라고 나와 있어. 최대 압축거리. 용수철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이 눌러가는 거는 최대 누른 시점에서는 속도가 뭐가 된다는 거야? 0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지가 장전해왔던 에너지가 싹 다 뭐로 전환되는 시점이 XA랑 XB라는 건데 지가 장전해왔던 어떤 에너지들이 운동 에너지를 싹 다 XA, XB만큼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최대 압축거리 XA랑 XB의 의미가 되는데 근데 애초에 장전하고 왔던 게 같다며. 맞나? 그럼 그게 뭐의 형태로 바뀌었을 때도 탄성 포텐셜 형태로 스프링의 형태로 바뀌었을 때도 같아야 돼. 정리할게. A하고 B 두 스프링에 장전되게 될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같다고 다르다고. 같다고. 근데 아까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 그래프에서 뭐로 나와야 된다고? 밑넓이로 나와야 된댔어. 원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저 그래프에서 A 그래프와 B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같아야 돼. 근데 높이 비를 알려줬어. 높이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높이 비가 1대 루트 2라고 알려줬어. 아이씨 잠깐만 색깔을 방으로 바꾸네. 그렇지. 근데 대충 이제 앞에서 끄덕끄덕 하시는 비율들 봐서는 이제 넓이 B, 길이 B는 다들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높이 B가 루트 2대 1이니까 밑변 B가 1대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A와 XB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아까 1대 루트 2라고 설명을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된다. 해설을 들었을 때
논리적인 전개가 약간 내 스타일이다랑 별개로 기도해라 나오지 말기를. 만약에 나와서 기분 좋게 풀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엔 현장에서 풀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난 거거든. 누가 그리고 최근에 그거 물어보던데 수능 물리가 어렵냐 내신 물리가 어렵냐라고 물어보던데 원래 항상 그래.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든 후든 2학년 1학기 물리가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수능 물리는 역학이 20문제씩 때려박히지 않으니까. 역학이 20문제씩 때려박히는 건 순수하게 이런 시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 화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놀랍게도 기억에 동그라미가 쳐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누구도 따라가는 거 아시죠? 혹시나 눈치 까면 되게 좋다고. 이은이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죠? 밑변 B가 그러니까 A 그래프는 밑변이 1이요. 높이가 얼마인? 높이가 루트인 그래프였는데 E는 밑변이 얼마요? 밑변이 루트일 때 높이가 1인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표현하라고 하면 얘는 1분의 루트 2가 될 때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비율상 두 배 차이가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 이제 어떤 장명 문제 풀 때 약간 선지 하나 디스하는 이제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의도를 모르겠다. 왜 넣었지? 이 시험지를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다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번 선지 구성에 비해서 앞쪽에 그 선지가 좀 근데 한 문제만 갖고 그렇게 너무 과장해서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 개인적으로 출제를 이거를 뭐 어디서 발췌를 하셔서 출제하셨는지 직접 자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작을 솔직히 내가 봤을 땐 했다는 느낌이 많이 냄새가 나는데 본인이 해놓고 좀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싶어. 솔직히 그 정도의 클래스인 것 같아. 디귿 선지는 뭘 봐야 된다는 거야? 어이 야 XB까지가 최대 압축거리인 B 그래프를 압축 시점을 어디까지만으로 한정했을 때를 가정했어. XA만큼으로 한정했을 때를 가정했어. 맞지? 뭐 어느 정도의 선지길래 뿌듯한 감정까지 느꼈을 거냐. 야 지금 이 그래프 내가 삼각형 두 개 겹쳐 그린 것만 보더라도 안쪽에 작은 직각삼각형과 뒤쪽에 넓은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은 구조인 건 당연히 다 납득하실 거야. 그지? 근데 그 삼각형 두 개 끼어있는 각도 기준으로 밑변 비율, 길이 비율이 1대 루트인 거 다 합의했어. 고이 이거라면 그 다음 스쿼스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넓이 몇 대 몇이야? 넓이 몇 대 몇이야? 넓이 작은 조각 대 넓은 조각 넓이 몇 대 몇이야? 보라색 대 파란색 넓이 몇 대 몇이야? 1대 2야. 당연히 길이 B가 1대 루트이니까. 그러면 보라색 대 색깔이 좀 한정적이네. 보라색 대 여기 이 적색 사다리꼴의 면적은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1이어야 돼. 맞죠? 근데 봐봐. 면적상, 비율상 2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였어? 전체 에너지였어. 전체 에너지였는데 저 B라는 용수철이 다 압축되지 않고 XA까지만 압축이 되었다면 그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쪼개진다는 거야. 1대 1로 쪼개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 보라색 삼각형이라고 할게. 앞쪽 1, 앞쪽에 1, 앞쪽에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면적은 에너지 1대 1인 건 좋다. 무슨 에너지인데? 저게 탄성 포텐셜이어야 해? 운동 에너지여야 해? 이게 지금 탄성 포텐셜인 거지. XA 지난 시점에는. XA 지난 시점에는 아직 누적된 면적이 뒤쪽은 아직 없는 거니까 그냥 탄성 포텐셜인 건데 그러면 자동으로 남은 1이 뭐가 돼야 되냐? 총합2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1 말고 탄성 포텐셜 말고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이 저 시점에서 같으냐는 질문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다라고 나오면 된다는 거야. 존나 잘 맞는 선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풀이 과정 그래서 자세하게 대한 전달 드렸고 바로 접수 안 되면 해설에도 자세하게 해드렸고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뭐 졸면서 들어가지고 잘 네가 아주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말한 거에 비해서 잘 접수가 잘 안 된다. 영상 다시 봐봐. 아니면 평일에 와봐. 야 그리고 평일에 올 때 오더라도 손해설을 받아간 애들 손해설을 가지고 와. 알았어? 최소한 지가 손해설을 읽고 직접 독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라인에서 이 라인 넘어가는 게 뭔 설인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그냥 맨종이로 갖고 오면 안 되고. 알았지?